여보, 눈 뜬 거야?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보, 아, 비켜. 숨 막히니까 좀 떨어지라고. 이 썩은 내. 철민 씨, 당신 그게 10년 만에 깨어나서 할 소리야? 누가 내 마누라야? 꼴이 이게 뭐야? 거지야? 재수없게 울지 말고 당장 나가. 이혼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내가 미쳤지. 단단히 미쳤어. 10년 전 그날 의사가 가망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내 골병든 10년 세월은 안 날아갔을 텐데 말입니다.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해도 진즉에 변했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 박철민 씨의 똥오줌 받는 기계로 살았습니다. 욕창 생길까봐 2시간마다 그 무거운 몸뚱이를 굴리느라 내 손목은 인대가 끊어져 너덜너덜해졌고 허리는 굽어 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랑 다를 게 없었지요. 지하 단칸방에는 눅눅한 곰팡내와 남편의 대소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밖에는 장마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나는 퉁퉁 부은 손으로 남편의 굳어버린 다리를 주무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이 굳어서 그런가 당신 몸이 더 차갑네. 전기장판이라도 좀 올릴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른 장작 같던 남편의 손이 불쑥 올라오더니 내 멱살을 확 움켜쥐는 겁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10년을 감겨있던 그 눈꺼풀이 번쩍 뜨여 있었습니다. 멍하거나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금방 잠에서 깬 사람처럼 아주 또렷하고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당신 정신이 들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덜덜 떨며 남편을 끌어안으려는데 남편이 내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 밀쳐냈습니다. 갓 깨어난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센 힘이었습니다. 아, 저리 좀 꺼지라고. 야, 김영자. 너 며칠 안 씻었냐?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 시궁창 냄새가.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온 남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시궁창이라니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남편은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더니 자기 몸을 내려다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몸뚱이 꼴하고는. 야, 물 좀 가져와. 목말라 죽겠네. 아, 알았어. 잠깐만. 허둥지둥 물을 떠다 바쳤더니 남편은 물컵을 낚아채듯 가져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다 마신 컵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미쓰리, 들어와. 답답해 죽겠으니까. 미쓰리? 그게 누군가 싶어 방문 쪽을 쳐다보는데 잠겨있던 문이 밖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웬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동네 다방에서나 볼 법한 짙은 화장에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호피 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들어오는 겁니다. 오빠 내가 뭘 했어. 이 아줌마 맹탕이라니까? 진작에 정리하자고 했잖아. 여자는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침대로 다가가더니 남편의 볼에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남편은 그게 좋다고 실실 웃으며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더군요. 내 눈앞에서 10년 만에 깨어난 남편이 낯선 여자와 뒹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여자는 누구고, 누구긴. 내 은인이지. 그리고 넌 이제 남이고. 남편이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를 꺼내 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혼 소송 청구서. 글자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살려냈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똥오줌 받아내고 밥 굶어가며 병원비 댔는데 누가 해달랬어? 내가 좋아서 해놓고 왜 생색이야? 야, 내가 누워있는 동안 내가 내 집에서 먹고 자고 쓴 돈이 얼마야? 월세로 쳐도 보증금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뭐라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 내가 식물인간일 때 나 막 다뤘지? 꼬집고 욕하고 밥도 제때 안 주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나 의식은 멀쩡했어. 내가 하는 짓거리 다 보고 있었다고. 거짓말입니다. 천벌 받을 거짓말입니다. 나는 남편 살리려고 식당 설거지, 파출부, 남의 집 화장실 청소까지 하며 버텼습니다. 억울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박철민, 천벌 안 무서워? 하늘이 보고 있어. 하늘, 웃기고 있네. 야, 미쓰리 뭐해? 이 아줌마 짐 안 싸서 던져버리고. 미쓰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장롱을 열더니 내 옷가지들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낡아 빠진 내 몸빼바지와 구멍난 양말들이 먼지 구덩이에 뒹구는데 내 인생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 같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안 돼. 못 나가. 내 집이야. 내가 미쓰리의 팔을 잡고 늘어지자 남편이 옆에 있던 지팡이를 들어 내 어깨를 후려쳤습니다. 아!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바닥을 구르는데 남편은 지팡이로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맞기 싫으면 곱게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미쓰리는 낄낄거리며 내 짐 보따리를 현관 밖으로 뻥 차버렸습니다. 비가 들이치는 문 밖으로 내 옷들이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쫓겨났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쁜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흙탕에 뒹구는 짐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보따리 밑에 남편이 병원에서부터 베고 있던 낡은 베개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메밀 껍질이 다 빠져서 너덜너덜하고 쉰내가 폴폴 나는 베개였습니다. 미쓰리가 더럽다고 내 짐이랑 같이 던져버린 모양입니다. 너무 춥고 서러워서 그 냄새나는 베개라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데 베개 옆구리가 터진 틈 사이로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흑, 이게 뭐요? 손을 넣어 꺼내보니 비닐에 칭칭 감긴 낡은 수첩 하나와 은행 보안카드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니 수첩 맨 앞장에 남편 글씨로 이렇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방. 이거 하나면 인생 역전이다. 이게 대체 뭘까요?
도박 빚 때문에 집까지 날려먹었던 양반이 뭘 숨겨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치려는 순간 빗속을 뚫고 누군가가 내 등 뒤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접어? 접어? 아줌마, 그거 내놓으시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미쓰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번들거리는 그 얼굴이 흡사 귀신 같아 나도 모르게 헉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줌마, 귀가 먹었어? 그거 내놓으라고.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쓰리의 시선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베개에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품속에 숨긴 수첩과 보안카드가 들킬까봐 베개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웅크렸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남편 냄새 배어있는 내 거라고. 아이고, 냄새나는 걸 누가 갔는데? 오빠가 그 베개 없으면 잠 안 온다고 징징거려서 그러잖아. 빨리 내놔. 추워 죽겠으니까. 아, 다행히 내용물을 들킨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커버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수첩과 카드를 내 속옷끈 안쪽으로 재빨리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카드가 가슴살에 닿으니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자, 가져가. 다 가져가라고. 내가 껍데기만 남은 베개를 집어 던지자 미쓰리는 더럽다는 듯 두 손가락으로 베개 끝을 집어들고는 코를 막았습니다. 진작 내놓을 것이지. 냄새. 아줌마 어디 가서 객사하지 말고 잘 살아봐. 오빠가 위자료 대신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미쓰리는 킬킬거리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진흙탕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가슴팍에서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속옷 속에 숨긴 그 딱딱한 카드가 내 심장을 더 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근처 24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카운터 아가씨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찡긋거렸지만 굴욕을 참으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탈의실 구석, 사람 없는 틈을 타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2013년 5월 강원도 땅 매각 대금 입금 완료. 2013년 8월 사채 빚 상환 완료 가짜 영수증 처리. 2013년 11월 D-데이. 작업 시작.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13년 11월 바로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그달이었습니다. 수첩 맨 뒷장에는 붉은 볼펜으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명의로는 10원도 남기지 말 것. 멍청한 마누라 명예 통장에 묻어두면 국세청 할애비도 모른다. 나쁜 놈. 천하에 찢어 죽일 놈.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남편은 식물인간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놈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못해 사고를 위장해 병원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10년이나. 내가 똥오줌 받아내며 흘린 눈물이 놈에게는 완벽한 연막작전이었던 겁니다. 한편 그 시각 남편의 집.
없어. 없다고. 박철민은 휠체어를 집어 던지고 방바닥을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쓰리가 주워온 베개를 칼로 갈갈이 찢어놨지만 그 안에서는 메밀 껍질만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그깟 베개가 뭐라고? 야, 이 멍청한 년아. 그 안에 내 전 재산이 들어 있었다고. 보안카드. 그게 없으면 돈 못 찾아. 박철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10년을 누워 연기하며 지켜온 돈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마누라가 곁에 있을 때야 베개 속에 있어도 안전했지만 쫓아내고 나니 그게 없어진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뭐? 전 재산? 그게 얼만데? 입 닥쳐. 당장 그 여편네 찾아와. 당장? 박철민은 굳어버린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찜질방을 나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은행 현금 지급기 ATM 앞에 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4명의 통장이니 죄될 건 없다고 수천 번 되뇌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첩 사이에 끼어 있던 보안카드를 기계에 넣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문제였습니다. 남편놈 성격에 쉬운 걸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해져 버튼이 미끄러웠습니다. 설마 그년 생일? 미쓰리가 들어올 때 현관 비밀번호를 익숙하게 누르던 게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518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15. 아니구나. 그럼 뭘까? 설마 우리 결혼기념일? 에이, 그 인간이 그럴 리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1100일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25.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번 틀리면 카드는 정지되고 은행 창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문득 수첩 맨 앞장에 적혀있던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인생이라며 좋아했던 그날. 바로 교통사고 위장쇼를 시작한 날짜 2013만 1115. 1115.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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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마이너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잔액 조회. 나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0이. 대체 몇 개입니까? 잔액 38억 5천만 원. 38억. 38억이었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해서 번 돈 5만 원, 파출부 뛰어서 받은 7만 원. 그런 푼돈 모아 남편 병원비 댈 때 이 인간은 내 이름으로 38억을 묻어놓고 병원에서 왕처럼 누워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데 화면 밑에 출금 가능 금액 1에 600만 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38억. 이 돈이면 내 억울한 10년 세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놈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돈은 내 거야. 내 피값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금 인출구가 열리고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오려는 찰나. 저 아줌마. 뒤에서 익숙한 그리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니 은행 유리문 밖에
미쓰리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겁니다. 잡아, 전연 잡아. 미쓰리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 2명이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는 갓 나온 지폐 뭉치를 움켜쥘 새도 없이 보안카드를 낚아채고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거기 안 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내 심장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비상구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다 나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아! 나는 뒤로 나자빠졌고 손에 쥐고 있던 보안카드와 수첩이 계단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느새 쫓아온 덩치 큰 남자가 희죽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찾았다. 요 쥐새끼 같은 아줌마. 남자가 내 소중한 보안카드를 향해 손을 뻗는 그 순간, 나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강도야. 사람 살려. 계단 위에서 멈칫했던 양복 입은 중년 신사가 내 비명소리에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사의 우렁찬 목소리에 덩치 큰 남자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 틈을 타 바닥에 떨어진 수첩과 보안카드를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이놈들이 저를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신고 좀 해주세요. 허허, 대낮에 이게 무슨 행패야. 신사가 호통을 치자 덩치들은 험악한 표정을 짓더니 씩씩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봐, 아줌마. 오빠가 가만 안 둘 거야. 미쓰리가 계단 아래서 독을 품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놈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신사가 나를 부축해 일으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고급 정장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나는 창피함도 잊고 신사의 팔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저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신사는 잠시 내 행색과 절박한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최성국. 제가 그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고급스러운 빌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으리으리한 가죽 소파 끝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 최 변호사 앞에 남편의 비밀 장부와 통장 잔액이 찍힌 ATM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수첩과 영수증을 꼼꼼히 살피더니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인, 이 돈 38억. 이거 전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게 다 그 인간이 도박해서 딴 돈이고 저는 몰랐던. 아니요, 부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 돈은 현재 부인 소유입니다. 남편이 이 돈을 찾으려면 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위자료도 없이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 나쁜 인간이 10년 병수발한 저를 헌신짝 버리듯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겁니다. 최 변호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돈을 합법적으로 지킬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받은 고통의 대가,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최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박철민은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뭐, 놓쳐? 그 멍청한 여편네 하나를 못 잡고 놓쳤단 말이야. 박철민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미쓰리와 덩치들이 고개를 숙인 채 쩔쩔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갑자기 웬 변호사 나부랭이가 끼어드는 바람에 변호사? 김영자가 변호사를 만났다고? 박철민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김영자가 그 돈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문제지만 변호사까지 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10년간 완벽하게 속여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일이 꼬여버린 겁니다. 미쓰리, 너 당장 가서 그년 회유해. 무릎을 꿇든 빌든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보안카드 받아와. 안 그러면 너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았어, 오빠. 내가 그 아줌마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지. 미쓰리가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박철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10년 동안 안 쓰던 근육이 무리해서 움직인 탓에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38억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최 변호사가 구해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본 집 중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샤워기 아래 서서 10년 묵은 때를 벗겨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좋은 걸 나만 누려도 되나 싶은 죄책감과 그동안 고생한 내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뜬 얼굴을 보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쓰리였습니다.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선물 상자를 들고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물었습니다. 어머 언니, 나야 미쓰리. 오빠가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고 사과하라고 보냈어. 문 좀 열어봐, 응? 사과?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나는 최 변호사가 시킨 대로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요. 아이 참 언니도.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진짜 좋은 거 가져왔다니까? 이거 언니 다 줄게. 문만 좀 열어봐. 미쓰리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쓰리가 활짝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나는 문틈으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용건만 말해요. 내 집 더러워지니까. 미쓰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찜질방에서 벌벌 떨던 그 아줌마가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겁니다. 어머 언니, 며칠 사이에 사람이 아주 달라졌네. 돈 좀 생겼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 돈, 오빠 돈인 거 다 알아. 좋게 말할 때 내놔. 오빠 돈? 무슨 소리야?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지. 법적으로도 그렇다는데? 어머, 법? 야, 김영자, 너 돌았냐?
오빠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그 돈을 먹겠다고? 너 진짜 죽고 싶어? 미쓰리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죽고 싶은 건 그쪽 아닌가? 내가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다 알아봤거든. 당신들이 10년 동안 나 속이고 무슨 짓 했는지 사기죄에 간통죄에 콩밥 먹고 싶으면 계속 까불어봐. 너 인연이 진짜. 미쓰리가 손을 치켜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똥 기저귀 갈면서 단련된 깡다구였습니다. 그 순간 미쓰리의 손목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내가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 안 나? 미쓰리가 발악을 하며 팔을 비틀었지만 내 소나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70kg 넘는 성인 남자의 몸뚱이를 들어 올리고 굴리며 다져진 내 팔뚝입니다. 헬스장에서 깨작깨작 운동이나 한 저 가느다란 손목 따위는 내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 아파. 팔 부러져. 미쓰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잡은 채 싸늘한 눈으로 노려보며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 나 옛날에 그 멍청한 김영자 아니야. 10년 동안 똥 기저귀 빨면서 생긴 건 요령이 아니라 깡다구고 도끼야. 너 같은 불려우 하나 요절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이거 놓고 말해. 경찰 부를 거야. 불러. 당장 불러. 사기, 간통, 협박, 주거 침입까지 싹 다 걸어서 콩밥 먹여줄 테니까. 내 서슬퍼런 기세에 미쓰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잡고 있던 손목을 현관 밖으로 획 집어던졌습니다. 미쓰리는 중심을 잃고 복도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쾅! 현관문을 닫고 나니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를 무시하던 것들에게 소리를 질러본 겁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당하고만 살진 않아. 다음 날 나는 최 변호사가 소개해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10년 묵은 파마머리는 개털처럼 푸석거렸고 옷은 남편이 입다 버린 러닝셔츠에 몸빼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나를 보고 흠칫 놀라며 막아서려다 최 변호사가 동행한 것을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제일 비싼 걸로. 아니, 제일 세 보이는 걸로 해주세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못 대하게.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위가 지나갈 때마다 10년의 고생과 서러움이 툭툭 잘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촌스러운 뽀글머리가 잘려나가고 세련된 단발머리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기미가 가득하던 얼굴에 화장이 입혀지자 거울 속에는 낯선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원래 인물이 너무 좋으셨네요. 진작 꿈이시지. 직원의 칭찬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에 찌들어 몰랐을 뿐 나도 여자였습니다. 옷가게에 들러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샀습니다. 굽 높은 구두도 신었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한편 박철민의 집구석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아, 어떻게 됐어? 보안카드 가져왔어? 박철민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미쓰리는 퉁퉁 부은 손목을 문지르며 울상만 지었습니다. 오빠, 그 아줌마 보통이 아니야. 힘이 장사야, 장사. 나 팔 부러질 뻔했어. 이 멍청한 년. 밥 처먹고 힘도 못 써? 당장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받아오라고 했잖아. 아, 몰라. 나도 지쳤어. 돈이고 나발이고 오빠 똥오줌 받아내는 거 더는 못 해먹겠다고. 미쓰리가 소파에 있는 쿠션을 집어던지며 대들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야 오빠 자기했지. 빈털터리에 똥오줌 못 가리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인연이 지금 뭐라고 했어? 솔직히 말해봐. 그 돈 진짜 있기는 해? 아줌마가 다 써버린 거 아니야? 우리 괜히 헛물 켜는 거 아니냐고. 그때였습니다. 박철민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박철민 씨 되십니까? 여기는 법원입니다. 법원이라는 말에 박철민과 미쓰리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배우자 김영자 씨가 제기한 사기 이혼 및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박철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빌라에 대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점유에 따른 퇴거 명령 예고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박철민이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방은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빠, 집에서 나가라니? 우리 쫓겨나는 거야? 박철민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 명의는 분명 내 친구놈 앞으로 돌려놨는데 김영자가 어떻게 해? 사실 이 집은 박철민이 도박빚을 피하려고 친구 명의로 돌려놓고 전세 계약자는 김영자 이름으로 해둔 것이었습니다. 김영자가 멍청해서 모를 줄 알았는데 최 변호사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이 사실을 간파한 것이지요. 전세 보증금이 김영자의 돈 사실은 남편이 숨겨둔 돈이지만으로 들어갔으니 세입자인 김영자의 권리가 더 강력했던 겁니다. 으악, 김영자, 이 독사 같은 년. 박철민이 분을 이기지 못해 휠체어를 내리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오빠, 미쓰리가 달려가 일으키려는데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D-D-D. 철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딱 3명뿐입니다. 박철민, 미쓰리, 그리고 쫓겨난 김영자. 문이 열리고 붉은색 하이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퀴퀴한 똥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박철민과 그를 부축하던 미쓰리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미쓰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화려하게 변신했지만 그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운 김영자였습니다. 어머, 며칠 못 봤다고
남편이 마누라 얼굴도 못 알아보나? 너 영자냐? 박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그 촌스럽고 냄새나던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TV에 나오는 사모님 같은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똥 냄새 난다고 내쫓은 김영자다. 집골이 이게 뭐니? 청소도 안 하고 사나 봐? 영자는 혀를 쯧쯧 차며 구두굽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박철민의 옷가지를 툭 걷어찼습니다. 아,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미쓰리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영자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미쓰리의 얼굴 앞에 팔락거렸습니다. 아가씨, 목소리 낮춰.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른다? 남의 집? 여기가 왜 아줌마 집이야? 우리 오빠 집이지. 착각하나 본데 이 집 전세 보증금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리고 집주인이 방금 나한테 이 집 팔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집주인은 나야. 뭐라고? 박철민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친구놈이 배신을 때리고 집을 김영자에게 넘긴 겁니다. 물론 최 변호사가 거액 38억 중 일부를 제시하며 친구를 매수한 덕분이었죠. 그러니까 결론만 말할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영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등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짐 다 뺄까요? 네.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갖다 버리세요. 특히 저기 있는 쓰레기 2개는 분리수거도 안 되니까 조심해서 다루시고요. 영자가 손가락으로 박철민과 미쓰리를 가리켰습니다. 안 돼. 못 나가. 내 집이야. 으아. 박철민이 바닥을 기며 발악을 했지만 건장한 직원 2명이 양쪽에서 박철민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놓으라고. 이거 나. 야, 김영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남편이야. 허공에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박철민을 보며 영자는 싸늘하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남편? 웃기고 있네. 넌 그냥 내 집에 기생하던 냄새나는 벌레야. 아, 그러고 보니 내가 10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였더라? 영자가 천천히 박철민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시 요양원으로 가는 거였지? 냄새나는 똥 기저귀 차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 독방 말이야. 너, 설마. 박철민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핸드백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내 박철민의 환자복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상골짜기 고려장 요양원 마이너스 면회 사절, 절대 격리.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예약해뒀어. 시설이 아주 끝내주는 곳이라더라. 영자가 손짓하자 직원들이 박철민을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싫어. 미쓰리. 뭐해? 나 좀 살려줘. 박철민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미쓰리를 찾았지만 미쓰리는 이미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시선이 천천히 미쓰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네. 영자가 또각또각 미쓰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미쓰리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언니. 아니 사모님.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 남편 꼬셔서 재산 빼돌리고 나 때리고 쫓아낸 것도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영자가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미쓰리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영자의 손은 미쓰리의 뺨이 아닌 그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때리는 것도 아까워. 내 손 더러워지니까. 영자는 미쓰리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너도 빈손으로 나가. 입고 있는 옷, 그거 내 남편 돈으로 산 거잖아. 다 벗고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눈 썩을까봐 봐주는 거야. 쫓겨난 두 남녀가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박철민은 휠체어도 없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미쓰리는 신발 한 짝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났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해서. 웃기지 마. 오빠가 멍청해서 보안카드 뺏긴 거잖아. 둘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을 보며 영자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텅 빈 집. 10년의 한이 서린 이 집이 드디어 온전히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쾌함도 잠시, 긴장이 풀리자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때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사고 나기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 뒤편에 뭔가 불룩한 게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를 촉이 왔습니다. 다가가서 액자 뒷면을 뜯어보니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과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강민이에게. 강민? 우리에겐 자식이 없는데? 박철민에게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어내려가던 영자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38억이 도박으로 딴 돈이 아니라. 편지에 적힌 내용은 38억의 출처와 박철민의 더러운 과거가 담긴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영자의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철민, 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악마였어. 영자는 부들부들 떨며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복수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피해 복수를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철민일까요? 아닙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박철민 씨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 내가 부른 적 없는데? 영자가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켜는 순간 화면 가득 비친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검은 마스크를 쓴 정체불명의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섬뜩한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김영자 씨, 그 USB 가지고 계시죠? 영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놈들은 박철민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돈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문 여세요. 좋게 말할 때 사내가 문고리를 잡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낡은 도어락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38억이 든 통장과 USB를 가슴에 품고 뒷걸음질 쳤지만 이 집은 10층.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문이 뜯겨나갈 듯 덜컹거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문고리가 뜯겨나갈 듯 덜컹거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장님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는 휘둘러야 한다며 거금을 주고 샀던 그 아이언채였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 다 대가리를 깨버릴 테니까. 악을 쓰며 골프채를 치켜들었지만 덜덜 떨리는 손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 안전고리가 뜯겨나가고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줌마 얌전히 넘기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사내 하나가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희죽거렸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 베란다 창문에 등이 닿았습니다. 10층. 뛰어내릴 수도 싸울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 나는 품속에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걸 뺏기면 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도 내 잃어버린 10년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거 확 삼켜버릴 거야. 내가 USB를 입으로 가져가자 사내들이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열린 현관문 밖에서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내 의뢰인 집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최 변호사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설 경호원 넷을 대동하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야? 나 이 구역 깡패들 콩밥 먹이는 게 취미인 변호사지. 지금 경찰 특공대 올라오고 있는데 3분 남았네. 칼부림 혐의 추가할 건가? 최 변호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비상계단 쪽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골프채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달려와 내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은 것 같아 경호를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보세요. 흑흑.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박철민과 낯선 남자의 대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박철민 형님, 우리 장인어른 공장 화재 보험금, 그거 20억 나옵니다. 노인네가 불길에 갇혀서 못 나왔으니까 의심할 사람도 없고요. 제가 도장 다 찍어놨으니 제 통장으로 꽂으세요. 아, 으악.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착한 양반이 공장 불 속에서 타 죽은 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문을 잠그고 방화사주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빚을 갚고 남은 돈을 불려 38억을 만든 거였습니다.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내가 그런 원수놈 똥오줌을 받아내며 살렸다니.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죽일년이야.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나를 보며 최 변호사도 붉어진 눈시울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 우실 시간 없습니다. 이 증거면 박철민은 무기징역입니다. 아니,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눈물 닦으세요.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죠.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인숙. 박철민은 퀴퀴한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면서 챙긴 현금 몇 푼은 이미 다 떨어졌고 몸은 다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누워있다 갑자기 움직인 탓에 근육 경직이 온 것입니다. 아, 미쓰리, 물 좀 줘. 목말라. 아, 시끄러워. 돈도 없는 게 바라는 건 더럽게 많네. 미쓰리가 먹다 남은 생수병을 박철민 얼굴에 던졌습니다. 물이 튀어 박철민의 뺨을 적셨지만 그는 손을 뻗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너, 말이 심하다? 내가 다시 돈만 찾으면. 돈? 꿈 깨셔. 아까 뉴스 못 봤어? 김영자가 방송국에 제보했더라. 내가 10년 동안 식물인간 행세하면서 사기친 거 전국에 다 까발려졌다고. 이제 경찰이 너 잡으러 오는 건 시간 문제야. 뭐라고? 박철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난 공범으로 엮이기 싫으니까 갈 거야. 이거라도 챙겨야지. 미쓰리가 박철민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를 억지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도망가지. 이 병신아. 미쓰리는 기어이 반지를 빼내더니 박철민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야, 이 나쁜 년아. 박철민이 손톱이 뒤집히도록 방바닥을 긁으며 기어갔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박철민. 똥오줌이 마려워 배가 꼬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김영자가 닦아주던 그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인숙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일까요? 박철민이 희망을 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김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집으로 쳐들어왔던 그놈들, 아니 박철민이 과거에 돈을 빌려 쓰고 배신했던 사채업자 독사파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남편. 꼴이 이게 뭐야? 10년 전보다 더 흉하네. 영자가 코를 막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방 안에는 지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여보, 나 좀 살려줘. 저놈들이 나 죽이려고 해. 박철민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자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하이힐 굽으로 박철민의 손등을 지시겨버렸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 영자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10년 전에 우리 아빠 공장에 불 지르라고 사주한 놈, 그놈 자술서야. 그리고 USB 영상까지 경찰에 넘겼어. 넌 이제 끝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여기 계신 형님들, 내가 38억 원금 갚기로 하고 떼먹은 분들이지?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렸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지. 영자가 뒤에 서 있는 사채업자 두목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두목이 씩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철민 씨, 우리 사모님이 원금에 이자까지 깔끔하게 변제해 주셨으니 우린 돈 문제는 없어. 근데 말이야,
10년 동안 우리 속이고 도망 다닌 괘씸죄는 좀 물어야겠어. 사모님이 널 경찰에 넘기기 전에 개인적인 면담 시간 좀 달라고 하시더군. 사채업자들이 박철민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안 돼. 여보, 영자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박철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영자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며 무표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그래, 해줄게. 근데 여기서 말고 저승 가서 우리 아빠한테 직접 빌어. 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인숙을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끌려 나온 골목길 구석에는 도망치다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힌 미쓰리가 이미 입술이 터진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배신자년.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두 사람. 영자는 우산을 쓰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게 해줄게. 영자가 핸드백에서 두 가지 물건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나는 경찰서로 가는 약도, 다른 하나는 쥐약이 든 봉투였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든지 아니면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든지. 아, 참고로 경찰서에 가면 내가 숨겨둔 아들 강민이, 걔가 내 친아들이라는 거 세상에 다 까발려질 거야. 살인자 아들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 너 강민이를 알아? 박철민의 눈이 공포로 질렸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아끼던 숨겨둔 핏줄. 영자는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10년 동안 내 똥 기저귀 갈아준 값이 너무 싸서 말이야.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지 않겠어? 영자가 돌아서려는 찰나 박철민이 쥐약 봉투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마지막 부정일까요? 아니면 감옥이 두려운 겁쟁이의 도피일까요? 안 돼. 그거 먹으면 나 살인 방조제 돼. 먹지 마. 미쓰리가 박철민을 밀치고 쥐약을 뺏으려 엉겨붙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뒤엉킨 두 남녀의 추악한 몸부림. 영자는 그 지옥도를 뒤로하고 빗속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줄 알았던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자 씨 되십니까? 여기 XX 병원입니다. 지금 강민이라는 환자가 위독한데 보호자로 김영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요? 전 그 아이 엄마가 아닌데. 환자가 죽기 전에 꼭 어머니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이 번호를 남겼습니다. 친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숨겨둔 아들 강민이 왜 나를? 그때 10년 전 기억의 파편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데려와서 먼 친척 조카라며 밥을 먹였던 그 깡마른 중학생 아이. 내가 꼬깃꼬깃 용돈을 쥐어주면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던 그 아이. 영자는 빗속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XX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마주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빗물 비린내가 뒤섞여 스산했습니다. 나는 젖은 옷을 털어낼 생각도 못하고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낀 앙상한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10년 전 내 치마폭에 숨어 배고파요. 아줌마 하던 그 까까머리 중학생 강민이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부르자 강민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 놈의 씨앗이지만 눈망울 많은 죄 지은 사람처럼 선했습니다. 그래, 나왔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아비는 밖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발악을 하는데 너는 왜 이러고 있어?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강민이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송해요. 아빠가 아줌마 속이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아줌마 죽인다고 협박해서. 강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벌 받나 봐요. 신장 다 망가졌대요. 근데 아줌마, 저 죽으면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랑 남은 돈, 그거 다 아줌마가 가져가세요. 제가 유언장, 공증 받아놨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철민 이 인간 말종이 38억 말고도 아들 앞으로 재산을 또 빼돌려놨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 병원비 낼 돈은 아까워서 방치했던 거지요.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그 돈으로 내 병이나 고치지. 아니요. 그 돈 더러워서 싫었어요. 아줌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그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엄마. 저한테는 아줌마가 진짜 엄마였어요. 강민이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안 돼. 강민아, 너까지 가면 안 돼. 밥 한 끼는 먹고 가야지. 하지만 야속한 심전도 그래프는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박철민의 유일한 혈육이자 놈의 죄를 덮어주던 마지막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 접견실. 박철민은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철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영자야, 나 좀 꺼내줘. 여기 사람들 나만 보면 때려. 밥도 안 주고 똥통 옆에서 재운다고. 내가 잘못했어, 응? 나는 말없이 검은색 상복을 입은 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철민의 눈이 내 가슴에 달린 상주 리본에 꽂혔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죽었냐? 내 아들. 강민이. 박철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강민이가? 내 아들이 왜? 거짓말이지? 돈 다 걔 앞으로 해놨는데 걔가 죽으면 어떡해? 자식 죽은 슬픔보다 돈 걱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그 주둥이를 보며 나는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조차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끝까지 돈 타령이구나. 그래, 그 돈. 강민이가 유언 남겨서 다 나한테 주고 갔다. 내가 훔친 우리 아빠 보험금, 그리고 내가 평생 모은 검은 돈. 이제 싹 다 내 거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안 돼. 으악. 내 돈. 내 아들. 김영자, 너 이 도둑년. 박철민이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박철민의 몸이 기괴하게 비틀렸습니다. 내 다리. 다리가 안 움직여. 영자야. 다리가 진짜였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10년간 흉내만 냈던 마비가 실제로 찾아온 겁니다. 입이 돌아가고 침을 질질 흘리는 꼴이 10년 전 내가 닦아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추했습니다. 잘 됐네. 이제 연기 안 해도 되고 평생 거기서 누워 있어. 아, 걱정 마. 내가 영치금은 넣어줄게. 기저귀 값은 해야지. 난 제일 싼 걸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미쓰리 소식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박철민의 범죄를 돕고 도주하려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유치장에서 다른 죄수들과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앞니가 다 나갔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 사필규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1년 후 화창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교외의 한 전원주택. 잘 가꿔진 정원에서 우아한 중년 여성이 꽃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접니다. 김영자. 사장님, 손님들이 김치찌개 더 없냐고 난리예요. 가게 점원이 다급하게 나를 찾습니다. 나는 호스를 내려놓고 활짝 웃었습니다. 나는 박철민에게서 찾은 38억과 강민이가 남긴 유산을 정리해 작은 밥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돈 없는 노인들과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 그런 밥집 말입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묵은지 팍팍 썰어 넣으라고 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내 발걸음엔 힘이 넘칩니다. 예전엔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하던 설거지와 요리가 이제는 너무 즐겁습니다. 내 마음대로 베풀고 내 능력으로 칭찬받는 삶이니까요. 한쪽 벽면에는 아빠 사진과 강민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행복해. 그리고 강민아, 거기선 배고프지 마라. 가끔 박철민이 있는 교도소에서 편지가 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와줘. 욕창이 생겨서 너무 아파. 똥 기저귀가 차가워. 나는 그 편지를 뜯지도 않고 아궁이 불쏘시개로 던져버립니다. 타닥타닥. 편지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나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10년의 지옥. 그 시간을 버텨낸 대가는 38억이라는 돈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이 당당함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김영자는 없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봄날을 만끽하는 사장님 김영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저 김영자의 통쾌한 기운을 팍팍 나눠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